2019년 8월 24일 새벽 4시 38분 미국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 응급전화 911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I have an emergency, a severe emergency. I'm in a flooding. 되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게. 그렇습니다. 47세의 신문 배달원 데보라 스티븐스는 이른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급 불어난 빗물에 운전 중이던 차량이 침수. 데보라가 그만 차 안에 갇히고 만 겁니다. 이에 데보라는 911에 전화해서 구조를 요청했죠. 야, 침수된 차에 갇히면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나거든요. 저건 진짜 위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911 상담원 도나 르노가 신고 접수를 하고 구조대원들이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물에 잠긴 차량이 너무나 많고 어두워서 좀처럼 데보라가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물살도 너무나 세서 진입조차 불가능했죠. 결국 보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침수된 차에 갇힌 데보라는 턱끝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 어떡해. 야,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갑자기 숨이 막 막혀올 거 아니에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데보라. 끝내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911 상담원인 도나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Please help me. I don't want to die. You're not gonna die. Hold on for a minute. Well, I need to. I'm scared. I'm sorry. I'v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happen to me before. Well, this will I'm teach scared. you 되게 next time don't drive 절박하네. in the water. I 에? don't see how you didn't see it. You had to go right over it. Well, these people are out. They can all see me. They're all standing out there watching me. Miss Debbie, you're gonna have to. 뭐라고? I need you to I'm listen. sorry. Listen to me. Miss Debbie, you're gonna have. 저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화인 거죠. 오늘 말이 되는 게 있나요? 놀랍. 911 상담원인 도나는 신고자 데보라에게 폭언을 하는가 하면 무섭다라는 데보라의 말에 I understand that you're scared, but there's nothing I can do sitting in a chair, so you're gonna. 하며 신고자 데보라를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고자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사이 수화기 너머로 물이 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데보라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어머나. 그 뒤 겨우 보트가 도착해서 구조대원이 침수된 차량에서 데보라를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데보라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정말 공포에 쌓여서 죽기 살려달라고 전화했는데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가 저따위 소리였어? 아, 충격이다,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도나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는데 하지만 911 상담원이 무례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라며 법적 처벌을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또 애매하구나. 그 법적 처벌을 받을 일은 없네, 또 따지고 보니까. 근데 저 사람의 영혼이 근데- 너무 불쌍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상처를 입히는 말을 했었던 거잖아요. 2020년 4월 23일 터키의 한 병원에 5살 소년 카심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카심은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심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다 하진 못했지만 의료진들은 당시 카심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인을 코로나19일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한편 어린 아들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자 카심의 아빠 세베르 톡타스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휴, 어린 아들이 먼저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어쨌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찢어지죠,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을 텐데요. 아빠 톡타스는 터키의 최상위 축구 리그인 슈페르 리그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축구 선수였는데요. 톡타스가 자신의 SNS에 아들 카심의 묘소 사진을 올리며 추모하자 그의 팬들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들이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라며 그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심이 사망한 지 11일 뒤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사실 카심은 제가 죽였습니다. 카심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그의 정체, 바로 카심의 아빠 톡타스였습니다. 뭐라고? 코로나19 때문이라면서요. 아까 병원에서 뭐 얘기 들은 거 아니었어요? 뭐야? 뭐 의사가 얘기했잖아. 아니, 왜? 그리고 아들을? 그가 아들을 살해한 이유는 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헐.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요?
아들 카심이 병원 중환자실에 이송됐을 당시 아빠 톡타스는 아파서 누워있는 어린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아빠 톡타스는 베개로 아들을 질식시켰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야 제가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뭐야?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비정한 아빠. 아빠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 그럽시다. 본인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이건 뭐 악바 아니라 악마죠, 악마.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렇게까지 진짜 섬뜩한 일을 저지르고 이걸 또 왜 자백을 했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아빠 톡타스는 자신이 살해한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빠 톡타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는 자신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석방시켜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석방 요청을 불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끔찍하다 진짜. 뭐 그 어떤 처벌로 아들도 돌아오지 않고 죗값을 치를 수는 없겠지만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고요. 또 8월엔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한 바 있죠. 경제적으로 좀 을 먹이려고 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을 꿇리려고 한 거죠.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노 재팬을 외치며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분노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30일 국내에서도 친숙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사의 인터넷 방송 도라노몬 뉴스가 이 분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現代アートコーナーとか言って、私が立ち上がって陳情を出してもええのかって話ですね。 이 내용은 열흘 뒤에 국내 한 종편 뉴스에 보도되며 D사의 혐한 방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자, 그냥 뭐 아주 같은 느낌이 들죠. 뭐 일본의 역사 왜곡은 진짜 끝이 없고 21세기에 조센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성기 이런 저속적인 표현을 들여서 얘기했던 게 평화의 소녀상.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놈들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D사의 혐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D사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요. 지난 2016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제1동포를 향해 사이비 일본인은 필요 없으니 모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D사의 혐한 행동이 전해지자 국내 유명 뷰티 스토어들은 앞다퉈 D사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사실상 퇴치 조치를 받은 D사의 한국 지사는요. 8월 13일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국 지사는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반대 입장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D사 본사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며 되레 한국 지사를 비난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전혀 그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고요. 2020년 현재 일본산 소비재 수입은요. 전년 대비 27.3%가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맥주는요. 84.2%로 급감, 또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금방 식었나요? 뜨뜻합니다. 잘 아시겠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타오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난 3월 18일 한 영상이 홍콩 시민들을 대분노케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비비고 있잖아 지금. 슬쩍 마스크를 내려 혀에 타액을 손가락에 묻히더니 지하철 난간에 타액을 바르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저분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었겠죠? 자, 만약 그렇다면 이건 너무 저건 살인미수죠, 그럼. 예 맞아요.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한 영상 속 주인공이 밝혀졌습니다. 홍콩의 유명 해치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46세 미국인 조엘 베르너였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멀쩡한 놈이 저거 왜 저랬대? 아니 저걸 장난이라고 지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 홍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루 새 2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당시 1일 신규 확진자 수로는 최대 규모로요. 홍콩 전역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시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죠. 베르너의 영상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회사는 그를 해고하고 홍콩 정부는 당장 그를 추방하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대분노. 그리고 홍콩 철도 유한회사는 공중위생을 무시한 행동을 절대 묵고할 수 없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고요. 만행을 저지른 베르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코로나19는 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궁금하다. 왜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궁금하죠? 나 너무 궁금한데. 이유가 뭐냐? 가짜 뉴스가 얼마나 잘 퍼지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자, 그의 변명에 따르면요. 미군이 중국 우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을 듣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무개념짓 영상을 만들어 가짜 뉴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죠. 에헤? 아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게 정성스럽게 했다는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일단 저 사람의 주장 자체가 전혀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소리지 저건. 한편 누리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베르너는 뒤늦게 SNS에 영어와 중국어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영상은 제 친구들에게만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난간은 소독했다고요. 아무튼 미안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무개념 만행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한 인성 파괴자. 세상에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 제발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7일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다운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참혹한 비극. 사촌지간인 15살, 14살 두 소녀가 함께 들판에 나갔다 마을 주민 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진짜. 그러나 여성이자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도 전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폭행하고 살인 사건 하는 거에 무슨 성별이나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그런데 인도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화르르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인도 고위 정치인들의 망언이었습니다. 두 소녀가 살던 당시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주 총리 아킬레시 야다브는요. 언론에서 성폭행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보도하는 것 같소. 그리고 기자들은 안전한데 뭘 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네. 기자들이 자기 불안해서 물어보냐? 어? 자기도 당할까 봐 불안해서 물어봐? 자, 그렇습니다. 성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문제다라며 불만을 제기했던 겁니다. 전혀 의식이 없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 정치인들의 끔찍한 망언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부 차티스가르주의 람세박 파이크라 내무장관은요. 이런 성폭행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주장했고요. 아니 많은 범죄가 우발적이에요. 많은 범죄가 우발적인데 그 우발적이면 범죄가 아니냐고 그러면. 안타깝죠. 중부 마드야 프라다시주의 바부랄 가우르 당시 내무장관은요. 옳은 성폭행도 있고 잘못된 성폭행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유도 같은 호신술을 익혀야 됩니다. 아니 옳은이라는 말과 성폭행이 호응이 됩니까? 언어 도단이죠. 언어 도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쨌든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권만큼은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좀 마련되길 바랍니다.